건강에 꼭 필요한 이슈들 살펴보는 시간 메디인 시작하겠습니다.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인구의 29%인 약 1,200만 명이 고혈압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병원에 가지 않고 간편하게 혈압을 측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가정에서 혈압을 잴 때마다 매번 수치가 달라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기기가 좀 멀쩡하더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측정을 하면 오차 범위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혈압을 잴 때는 주의사항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혈압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자동 혈압계의 올바른 사용 요령과 함께 건강을 위한 혈압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요즘 시대에는 혈압 관리에 있어서 계절이 중요하지가 않아진 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큰 봄이나 가을, 그리고 추운 겨울은 물론이고요. 높은 온도와 습도 때문에 혈압이 잘 올라갈 수 있는 여름철에는 사실 많은 집들에서 이제는 에어컨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름철 실내외 온도차가 너무나 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혈압 관리 정말 잘 하셔야 하는데요. 자, 온도 변화에 민감한 혈압을 관리하려면 먼저 자신의 혈압을 제대로 잘 측정하는 방법도 알아가야겠죠. 자, 올바른 혈압 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혈압이 어떤 건지부터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혈압이 어떤 겁니까? 네, 그 혈압이란 인체의 혈액을 순환시키기 위해서 심장의 박동에 따라서 혈액이 혈관벽에 미치는 압력을 말합니다. 심장이 수축해서 이제 동맥혈관으로 혈관을 보낼 때의 압력이 가장 높은데 이때의 혈압을 수축기의 혈압이라고 하고요. 심장이 늘어나서 혈액을 받아들일 때의 혈압을 이완기 혹은 확장기 혈압이라고 합니다. 이때 혈압이 좀 가장 낮습니다. 고혈압은 18세 이상의 성인에서 수축기 혈압이 높아진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환절기에는 심혈관 질환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온 변화가 혈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우리 몸에서 온도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혈압입니다. 온도가 1도 내려가면 수축기 혈압이 한 0.5에서 1.3ml 수은주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에는 이전에 혈압이 정상이었던 분들의 혈압도 좀 높게 측정되기도 하고요. 과거에 잘 조절됐던 고혈압 환자분들도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압 조절이 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일교차라든지 실내외 온도차가 사계절 내내 이제는 크기 때문에 혈압 관리 1년 내내 물론 신경을 쓰셔야 하지만 그래도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특히나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네요. 예, 요즘처럼 아침과 저녁의 일교차가 좀 크게 차이가 나는 환절기에는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특히 혈압 관리가 중요한데요. 혈압이 높아지면 이로 인한 뇌출혈,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합병증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혈압을 주기적으로 측정해서 정상 혈압보다 높은 경우는 지체 없이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혈압약 복용 등 적절한 치료와 함께 적극적인 생활습관 개선과 추적 관찰 등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혈압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내 혈압이 어느 정도인지 좀 미리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혈압이라는 게 수시로 변한다면서요? 예, 혈압은 좀 수시로 변할 수 있는데 측정하는 자세나 위치, 혈압 측정 전 음식물 섭취, 음주나 흡연 여부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장소나 긴장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혈압 변동의 폭이 크면 장기적으로 심혈관의 부담이 증가해 심혈관 질환 합병증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또 특이하게 의사와 간호사 앞에서 또 혈압이 높게 측정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예. 병원에서 혈압을 쟀을 때 높게 측정되는 경우를 백의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백의는 의료진이 입는 흰 가운을 상징하는데 백의 고혈압은 병원, 진료실, 의료진 등 그런 진료 환경에 의한 자극이 몸의 긴장도를 높여서 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료진 앞에서 더 긴장을 하게 돼서 혈압이 더 높게 측정이 되는 거군요. 혈압을 측정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경우가 흔하게 많습니까? 외래에서 혈압이 높게 측정되는 환자의 한 15에서 30%는 백의 고혈압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잘못 그런 고혈압으로 진단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혈압을 매일 측정해서 변화를 보고 지속적으로 측정한 자료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혈압이 이렇게 측정하는 환경이나 어떤 부위 그리고 자세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 아무래도 혈압을 재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혈압을 측정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신체 활동이 혈압에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측정 한 30분 전에는 카페인 섭취나 운동, 흡연, 음주를 삼가고 조용한 환경에서 적어도 한 1, 2분간 안정을 취한 후 측정하면 더 정확하게 혈압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 두꺼운 겉옷은 벗고 되도록 등에 좀 기댈 수 있는 곳에서 다리를 꼬지 않은 그런 바른 자세로 앉아서 혈압계의 커프, 그러니까 팔이나 손목에 감는 압박대를 심장 높이와 같은 위치에 감아서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이 커프는 공기로 부풀려서 그 착용 부위의 혈류를 외부에서 압박해 차단하는 압박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돌려서 그 감는 그 네. 부분을 커프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군요. 그 앞서서 혈압이 수시로 변할 수도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렇게 환경의 영향도 많이 받는 만큼 사실 처음에 혈압을 딱 쟀을 때 정상 수치가 나왔다고 해서 그러면 나는 뭐 고혈압, 저혈압이 아니네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는 거겠네요. 예, 앞서서 이제 말했듯이 이 혈압은 변동이 많고 여러 원인에 의해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측정해서 고혈압을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 처음 잰 혈압은 조금 높을 수 있기 때문에 한 2-3번 정도 재고 난 후에 평균적인 값을 보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비교적 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측정 시간대가 좀 따로 있을까요? 측정 시간은 아침과 저녁에 1분 간격으로 한 2번, 한 4번 정도를 측정해 아침에는 아침 식사 전과 고혈압약 복용 전, 저녁에는 이제 잠들기 전에 측정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집에서도 좀 많이들 직접 혈압을 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혈압을 잴 때는 최대한 편안한 환경에서 자세도 좀 바르게 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잠들기 전에 재는 것이 비교적 정확하다고 하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혈압을 측정하는 혈압계 종류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이게 측정 부위에 따라서 지금 다른 종류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혈압계는 어깨부터 팔꿈치까지 부위를 측정하는 상완 자동 혈압계와 손목 부위를 측정하는 손목 자동 혈압계 등이 있습니다. 혈압계는 그 측정 부위와 사용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제품별 사용 방법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뭐 요즘에는 이렇게 혈압 측정 기기가 발달하면서 집에서도 많이들 혈압기를 가지고 놓고 사용을 하시는데, 하지만 이걸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게 되면 아무리 올바른 방법으로 측정을 해도 값이 잘못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혈압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잘못된 값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따르면 혈압계는 전자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직사광선에 노출시키거나 고온의 장소에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 이 혈압계의 튜브가 꺾인 상태로 보관하지 않고 튜브에서 공기가 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자, 이건 혈압계를 관리할 때의 주의사항 들어봤고요. 구매할 때, 혈압계를 살 때 주의할 사항도 있을까요? 혈압계의 커프 길이, 기기 인증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최자영 고려대 구로병원 심혈관센터 교수는 혈압은 커프 내 압력, 그러니까 그 공기로 재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팔뚝의 80% 이상 감을 수 있는 그런 길이의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팔뚝의 한 80% 이상을 감을 수 있는 커프 길이를 꼭 직접 확인을 하시는 게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기계 인증 여부도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혈압계가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가정용 혈압계를 구매할 때는 의료기기 허가 여부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식약처 또는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 인증신고를 받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증신고 여부는 제품 포장에 기재된 표시 사항을 통해서 의료기기 제품정보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동 혈압계의 올바른 사용 요령과 관리법 주의사항까지 살펴봤습니다. 근데 아무리 제대로 관리를 해서 정말 정확한 방법으로 내 혈압을 측정했다 하더라도 이걸 해석을 잘못하면 아무 소용이 또 없을 것 같아서 혈압 수치에 대해서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고혈압이라고 진단할 수 있는 기준치는 어떻게 됩니까? 대한고혈압학회에서 제시한 혈압 분류에 따르면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의 수치에 따라 정상혈압, 고혈압 전 단계, 고혈압 1기, 고혈압 2기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정상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20 이하, 이완기 혈압이 80 이하인 경우이고 고혈압 전 단계는 수축기 혈압이 130에서 139, 이완기 혈압이 80에서 89 사이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인 경우인데 여기서 이제 다시 1기와 2기로 나뉘어집니다. 고혈압 1기는 수축기 혈압이 140에서 159 사이, 이완기 혈압은 90에서 99 사이인 경우이고 고혈압 2기는 수축기 혈압이 160 이상, 이완기 혈압이 100 이상인 경우입니다. 사실은 이게 고혈압이 아니더라도 고혈압 전 단계부터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치가 수축기 혈압이 한 130이죠. 그리고 이완기 혈압이 80 이상이면 반드시 관리 들어가셔야 하는 겁니다. 근데 고혈압 말고 사실은 저혈압도 있잖아요. 그냥 듣기로는 저혈압이 고혈압보다 더 무섭기도 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저혈압도 어떤 병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건지도 좀 궁금한데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저혈압은 단순히 이제 혈압이 다소 낮은 상태를 말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어지러움, 실신 뭐 이런 증상이 없고 특별한 원인이 없는 경우는 의학적으로 이제 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출혈이나 심장 질환 등 원인이 되는 이제 저혈압의 경우 응급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인구의 29%인 1,200만 명이 고혈압을 가진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성인 고혈압 환자 수가 매년 증가세라고요? 예, 그 대한고혈압학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국내 고혈압 팩트시트 2020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평균 혈압은 수축기 118, 이완기 76으로 이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고혈압 유병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1,2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고혈압 진단을 받은 사람은 2002년 300만 명에서 2018년 970만 명으로 이제 확인이 됐고요. 또 고혈압 치료제를 처방받은 사람은 250만 명에서 900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또 이 현재 고혈압 치료제를 복용 중인 환자도 60만 명에서 65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들의 60%는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치료제 등도 같이 처방받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늘고 있는 이유는 어디서 좀 찾을 수가 있을까요? 고혈압 환자가 증가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과도한 지방이나 나트륨 섭취, 스트레스, 흡연, 음주, 운동 부족 등과 관련이 있는데요. 염분을 많이 섭취하면 삼투압 작용으로 혈류량이 좀 증가해서 혈압이 높아지고 담배를 피우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전이 생겨서 고혈압 발생 가능성이 커집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고 신체 활동량이 적어도 고혈압이 생길 수 있고 노령 인구의 증가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나이가 많을수록 발생 위험도가 커지는데 또 가족 중 고혈압 환자가 있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발병 확률이 좀 높다고 합니다. 원인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 음식, 스트레스에 흡연, 운동 부족, 거기에 고령 인구 증가도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었습니다. 근데 원인 중에 지금 고염분 섭취가 있는데요. 특히나 우리가 인스턴트 식품을 먹거나 외식을 할 때 보면 맵고 짠, 혹은 단 그런 음식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소금 섭취량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고혈압을 일으키는 데는 이게 어느 정도나 좀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한국인은 하루 평균 약 12g의 소금을 섭취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한 서양인의 평균 10g, 일본인의 10.7g에 비해서 다소 많은 편입니다. 대사증후군에서는 그 소금 섭취량과 혈압 간의 상관관계가 좀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반성하게 되는 게 싱겁게 먹으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소금을 넣고 있더라고요. 네,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싱겁게 먹으려고 하는 노력, 다짐을 해보고요. 자, 그리고 고혈압 원인으로 가족력도 있는데 고혈압도 부모님에게 유전을 받게 되는 겁니까? 고혈압은 유전적인 경향을 보이고 부모가 모두 고혈압이면 자녀가 모두 고혈압의 확률이 한 80% 정도 됩니다.
일단은 가족이 일반적으로 생활 습관이 비슷하기 때문에 유전적 요인과 함께 나쁜 생활 습관 등 환경적 요인이 겹치면서 고혈압 가족력이 있는 경우 고혈압 발생이 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생물학적인 유전 때문만이 아닙니다. 뭐 생활 습관, 특히나 식습관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가족 안에 있는 세대들에게 좀 빈번하게 좀 발생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예전에는 노년층에서 이 고혈압이 참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요즘에는 20, 30대 젊은 나이에서도 고혈압이 시작된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더라고요. 예. 실제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발표에 따르면요. 20대 고혈압 환자 수는 2014년 2만 1,074명에서 2018년 4만 7,775명으로 4년 새 2.26배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아직도 청년 세대에 숨은 고혈압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 나이에 설마 뭐 이런 아니란 생각 때문에 청년 또 고혈압이 사실상 방치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청년층의 인지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 고혈압 관리 실태를 평가하는 지표인 고혈압 인지율, 치료율, 조절률은 처음 조사를 시작한 1998년에서 2007년까지는 이제 빠르게 좀 좋아졌는데 그 이후로는 항상 그 속도가 좀 더디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고혈압 관리 수준이 더 이상 향상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20, 30대의 젊은 고혈압 환자에서 인지율, 치료율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40대 이후 중년이나 노년층에서는 그 고혈압 인지율, 치료율이 꾸준히 개선돼서 그 혈압 조절률도 증가했지만 20, 30대에서는 거의 향상되지 않아서 인지율이 17%, 치료율이 14%로 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20, 30대의 83%가 자신이 고혈압 환자인 줄도 모른 채 짠 음식을 섭취하거나 운동 부족 등 잘못된 생활 습관을 이어가면서 심장병, 뇌졸중 위험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실 세계 사망 원인 1위 그리고 2위 질환이 심뇌혈관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고혈압이잖아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은 이 고혈압이 사망 원인 1위나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여겨지는데요. 한국인 유전체 역학조사에 참가한 1만여 명을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수축기 혈압이 130 이상인 경우 정상인에 비해 심혈관 질환 위험이 한 76.7% 정도 높았고요. 사망 위험도 81.7% 증가했습니다. 또 그 정상보다 조금 높은 주의 혈압이라도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정상인보다 50.6%나 높았고요. 20세에서 39세의 그 젊은 층이 고혈압 전 단계일 때도 심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가 약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닥치지 않으면 고혈압이 이렇게 무섭구나 라는 사실을 인지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뭐 고혈압에 대한 인식이 쉽게 변하지 않는 측면도 있을 텐데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다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닥칠 수도 있다라는 점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이 고혈압에 대한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고혈압과 관련된 질환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혈압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 정리를 해보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고혈압 환자에서 고혈압 자체가 이제 사망 원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으면 혈압이 조절되지 않아서 혈관 손상이 발생하고 혈관 손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합니다. 고혈압의 주요 합병증에는 심부전, 심근경색, 심비대 등의 이런 심장 질환, 그리고 혈관성 치매, 뇌졸중, 일과성 허혈 발작 같은 뇌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고혈압성 망막증 같은 안질환, 말기 신질환, 심부전, 단백뇨 같은 신장 질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무서운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급한 건 생활 습관 개선이겠군요. 그렇죠. 그 고혈압 전 단계나 젊은 고혈압 환자는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권장합니다. 고혈압은 결국 나쁜 습관에서 이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 나쁜 습관 중에서 일단은 식습관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좀 개선을 하면 좋을까요?
고혈압에 있어서 저염식이 일단 굉장히 필수적인데요. 경증 고혈압 환자에서 4주간 염분 섭취를 1일 3g으로 줄인 결과 1일 12g 염분을 섭취한 경우에 비해서 수축기 혈압은 16, 이완기 혈압은 9 정도 감소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금을 좀 적게 섭취를 하는 것이 포인트인 건데 앞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방법이 있을까요? 소금을 적게 섭취하려면 요리할 때 소금보다는 허브나 향신료 같은 것을 좀 넣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요리에 소금을 뿌리는 습관은 버리고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통곡물, 과일, 채소, 저지방, 유제품 등 이런 건강한 식단을 챙겨 먹는 것도 혈압 저하에 도움을 줍니다. 네. 자, 이렇게 저염식과 더불어서 혈압 관리를 위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콜레스테롤 관리인 건데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식단도 중요하죠? 예, 콜레스테롤은 혈압을 높이는 좀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네. 혈관을 좁고 이제 좀 막히고 딱딱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혈압 조절을 위해서는 콜레스테롤을 함께 관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제 기름진 음식 섭취를 좀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운동 또한 생활 습관 개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인데요. 요즘에는 운동도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아무 도움이 안 되고 몸에 부담만 주게 돼서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런 효과가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어떤 점을 주의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질병관리청 자료에 의하면요. 그 고혈압 예방과 치료를 위한 운동은 주 3회, 한 번에 30분 정도의 빠르게 걷기가 좋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체중이 줄지 않아도 운동 자체의 효과로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이 각각 5ml 수은주 정도 낮아집니다. 하지만 역기 같이 좀 무거운 기구를 드는 그런 무산소 운동은 혈압을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운동 전에 이제 충분히 준비 운동을 하고 운동 후에도 가볍게 정리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이런 생활 습관 개선과 더불어서 젊은 나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꾸준히 혈압을 체크하는 습관도 중요하다고요? 예, 뭐 건강에 자신 있는 20, 30대라도 혈압을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하긴 한데요. 그래야지 이제 좀 자신도 모르게 고혈압이 다른 질병을 발전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뭐 자신의 혈압이 꼭 높지 않더라도 이게 혈압을 체크하면서 건강에 늘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가족력 있는 분들은 더 주의를 하시면서 확인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건강 관리를 위한 혈압 체크 얼마나 자주 하는 것도 좋을지 알려드린다면요. 예. 최자연 고려대 구로병원 심리혈관센터 교수는 아무래도 이제 모든 사람이 뭐 집에서까지 혈압을 이렇게 재면서 매일 체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만약에 고혈압 진단을 받은 초기에는 자신에게 맞는 약제 용량을 찾기 위해서라도 약 한 달간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재보는 게 좋다며 약제 용량이 맞춰지고 적정 수준대의 혈압이 유지되면 측정 간격을 좀 3, 4일에 한 번 등으로 조절할 수 있다. 자가 혈압을 수첩에 적어서 의사에게 보여주면 진료 방향 설정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가오는 5월 17일은요, 세계 고혈압의 날이라고 합니다. 고혈압의 날을 맞아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고혈압 관련 정보들 살펴봤습니다. 메디인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